친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친구가 그렇게 없니? 새로운 친구 사겨. 친구가 없으면 그렇게 전 연인과 친구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헤어진 남녀, 남사친, 여사친,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치자. 그러면 내 다음 여친, 내 다음 남친도 그래도 되면 너도 그러렴. 내로남불은 금지다. 고독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가을에 딱 맞는 주제. 바로 남자들의 이별 후 리얼 본 모습입니다. 다들 이별 한 번씩은 해보셨죠? 미안해, 모쏠. 모쏠을 제외한 이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일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이별 후에 보이는 모습은 다 다르고 후폭풍이 찾아오는 시기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클럽을 간다든지 바로 소개팅을 미친 듯이 잡는다든가 디테일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전체로 보면 대부분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별 후에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별 직후에 남자들이 보이는 5가지 행동 패턴. 첫 번째, I'm so cool 모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지만 속은 굉장히 복잡한 상태지. 자존심이 센 남자들이 주로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친구들 불러 모아서 술 마시고 놀고 인스타 스토리 업데이트하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재밌게 놀아 제낍니다. 친구들에게 아는 여자 있으면 다 부르라고 하고 헌팅무새 친구들과도 어울리면서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하기도 하죠. 사실 이거 자기가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감정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 지인 중에 3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일주일 만에 소개팅을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오 개꿀 모임 했지만 사실 소개팅 자리에서 전 여자친구 얘기만 하다 왔대. 새로운 만남으로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싶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이처럼 오히려 너무 쿨한 척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직면하지는 못하고 억누르고 회피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행동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연애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이때 쿨한 척하는 건 본인의 다음 연애를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전 연애의 감정을 묻어두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려는 것보다는 제대로 전 연애에 대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나에게도 내가 앞으로 만날 새로운 사람에게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많이 보이는 행동은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 이별 후 쿨병에 걸려서 다시 예전처럼 친구로 지내자 이런 애매한 이별을 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죠. 그냥 우리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선택일 수 있지만 이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메리칸 마인드? 네 알겠습니다면 사실은 아니잖아 친구. 너희가 언제부터 친구였는데. 사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이별 자체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꼭 못 볼 꼴 다 보고 정리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애매하게 친구로 남으려고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이상한 미련 아닌 미련이 남아있으니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얕고 애매한 감정이 계속 남아있게 돼. 제 지인이 2년간 연애한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서로한테 상처 주기 싫고 너무 모질게 대하기 싫어서 친구로 지내자 하면서 관계를 마무리하게 됐어요. 처음엔 괜찮아 보였어. 그래 오케이 서로 어색하지 않게 지내면서 일상적인 대화도 주고받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 다시 사귀었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으려나. 나는 예전에 헤어졌던 일까지 터져서 더 크게 싸우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주게 되었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관계가 완전히 끝났어요. 이렇듯 이별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감정에 미련이 남기 때문에 후폭풍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방식은 당장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아픔,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별할 때는 솔직한 감정 정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 진짜 좋았는데 추억팔이 모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문득문득 전 여자친구 떠오르지. 계속 생각나겠지.
그녀가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더 아쉽고 그리워지죠.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이별 후에는 좋은 추억들이 자꾸 더 떠오르고 특히 전 연인이 잘 지낸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복잡한 감정이 막 생깁니다. 하지만 이때 다시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물론 도저히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걸 이별 후에서야 드디어 깨닫고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재회를 생각하면서 하는 연락은 할 수 있지. 근데 그냥 그때가 그립고 지금 외로우니 하는 연락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연락을 받은 전 연인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외로워서 그냥 생각이 난 건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보통 이별한 지 3개월 전후로 전 여자친구한테 문득 연락을 하죠. 뭐해? 잘 지내? 다시 만나보자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뭔가 그런 느낌으로 연락은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새로운 삶에 적응한 상태인 경우가 많고 갑작스러운 연락에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이런 연락은 상대방에게 혼란과 감정적으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워하는 게 과연 전 연인일까? 아니면 그 시절의 내 자신일까? 이런 감정들은 매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4번째, 나 이제 진짜 열심히 살 거야. 예전의 내가 아니야. 뭐든 열심 뭐든. 이별 후에 갑자기 헬스 등록하고 새로운 취미나 공부에 몰두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맡는다던가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이별 후에 사업을 시작한 친구도 있었어. 퇴근 후에 계속 공부하고 주말에 쉬지 않고 일하고 자기 발전에 집중하지. 주변 사람들은 대박, 진짜 대단하다 칭찬을 하지만 사실 그건 그가 진짜로 일에 대한 뭔가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자신을 바쁘게 만드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쁘게 지내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별을 계기로 해서 개인적으로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행동이 정말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 연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허세인지 혹은 내가 그냥 그 감정의 힘듦을 묻어두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인지 이거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성장이 아니라 전 연인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다거나 혹은 전 연인과 헤어진 이 감정을 덮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결국에는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무기력함에 빠져서 방구석 폐인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일에 대한 사명, 스스로의 목표 달성과 성장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일에 몰두하고 집착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는 현타를 맞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 감정을 먼저 잘 정리를 하고 일은 일대로 집중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5번째, 솔로 라이프 만세! 솔로 예찬 모드. 솔로가 훨씬 좋다고 주변에 어필하지. 비혼 모드를 선언하고 비혼을 설파하죠. 솔로가 그렇게 좋으면 그냥 본인 좋은 거 가만히 하면 되지. 굳이 좋다고 강조하고 간혹 연애 중인 친구들을 무시하면서 야 그럼 피곤한 거나 진짜 좀 전까지 너도 연애했으면서 갑자기 혼자 싱글 라이프가 훨씬 좋다면서 주변에 어필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행동하지. 하지만 이건 대부분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나오는 방어 기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5년간 연애를 끝낸 후에 혼자 라이프를 외치면서 혼자 여행 다니고 스스로 너무 행복하다고 세뇌시키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허무함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우울증을 겪게 된 친구도 있어요. 혼자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이 있는 게 싫다면서 혼자를 주장하는 건 사실은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두렵고 외로워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반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오히려 숨기기보다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오케이, 1, 2, 3, 4, 5 다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하고 멋있게 극복하는 걸까? 이별 극복해야지. 그쵸? 자,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이별했다는 사실을 직면하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감정을 숨기지 말고 슬픔을 충분히 느껴봐야지. 눈물 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뜨겁게 연애했으면 이별한 후에 슬픈 건 당연한 거야. 쿨한 척 하는 게 제일 안 쿨한 거야.
괜찮다고 세뇌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자신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처를 마주해야 치료를 하고 더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제 지인 중에 3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 엄청 막 난리친 친구가 있어. 죽이고 싶다, 혐오스럽다, 정말 끔찍하다, 내 시간이 아깝다, 막 난리를 쳤어. 물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 쏟아내고 나니까 사실은 좋았던 것도 있었지 하면서 그때는 오히려 받아들이더라고. 서로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옳은 건 아니지만 숨기고 있고 좋은 사람이었어만 얘기하는 게 꼭 더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내가 느낀 감정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털어놓는 그런 것도 해야 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빠르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실하게 그 관계를 정리를 해야 돼요. 여자친구를 잃는다는 건 너무 슬픈 거지. 사랑뿐만 아니라 우정도, 누구도 사람 관계가 끝이 난다는 건 너무 힘들잖아. 하지만 어떤 관계든, 애매한 관계는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전 연인과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완전히 정리한 후에야 진짜 친구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친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친구가 그렇게 없니? 새로운 친구 사겨. 친구가 없으면 그렇게 전 연인과 친구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헤어진 남녀, 남사친, 여사친,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치자. 그러면 내 다음 여친, 내 다음 남친도 그래도 되면 너도 그러렴. 내로남불은 금지다. 세 번째, 과거보다는 미래, 미래보다는 현재를 살아야죠. 추억파리에 잠긴 당신, 물론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럴 때는 아니야. 단지 지금 내 현재를 과거를 회상하는 데 낭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은 추억대로 두고 미래의 새로운 희망으로 에너지를 옮겨야지. 그럼 그 미래의 희망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해야지. 지금. 과거의 방은 비우고 새로운 방에 상쾌하게 새로운 것들을 채워봅시다.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만남도 찾아오게 될 겁니다. 네 번째,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정 내가 원하는 일인지 돌아보면서 현재 내 상태를 파악하고 몰두할 것을 다시 찾으세요.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정말 당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슬픔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 혹은 그냥 뭔가 다른 대처거리? 이건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이별은 뭔가 마음에 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쉬어야 해요. 억지로 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건 좋지만 그 몰두가 슬픔을 피하는 수단이라면 그 감정은 결국 나중에 터질 수밖에 없어. 스스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전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도 안 좋아.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그 전의 감정들이 다 정리가 잘 된 후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솔로의 솔로 예찬은 비참할 뿐이다. 이걸 명심하세요. 솔로 라이프 좋지. 근데 왜 떠들어? 시끄럽게. 비혼? 오케이. 근데 혼자 비혼하면 되지. 왜 주변에 계속 비혼 찬양 설파를 하냐고요. 알겠다고 좋은 거. 그럼 혼자 하세요. 혼자 인생 즐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봐. 이게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선 우리 조용히 하기로 해요. 좋은 거 본인 혼자 조용히 하라고요. 이별은 아프지. 하지만 굳이 더 초라해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싱글 라이프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 진짜로 찾아서 즐겨보세요. 단순히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여러 기회들이 열려있을 수 있어. 진짜 혼자 하는 게 편하다면 굳이 그걸 떠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면서 스스로의 감정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핵심은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거나 다른 감정인 것처럼 거짓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돌아보니 사실은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한테 집중하셔도 돼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성숙해진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 힘들어하지 마세요. 충분히 이별을 마무리할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도 자신을 위한 다음 스텝이 되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 털어내면 다음 연애 해야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있잖아. 오세요. 모두의 지인으로. 감정을 마주하는 것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다 쉽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 분이라면 이미 한 걸음 내디뎠다고 생각해요. 저 모두의 지인이 늘 여러분의 건강한 연애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